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러셀 목동학원에서 진명여고 영어를 맡고 있는 김승주입니다. 일단 1학년 학생 여러분들, 첫 고등학교 시험 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학교 때랑은 정말 차원이 다른 문제를 맞닥뜨렸을 텐데요. 이거를 잘 견뎌내신 여러분들께 일단 박수 드리고요. 그러면은 우리 이번 시간에는 제가 어떤 걸 준비해 왔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중간고사 때 어떤 교훈을 얻어서 지금 이제 기말을 대비해야 될지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중간고사 총평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중요문항 해설을 같이 하면서 내가 이번에는 이 점이 부족했던 것 같아. 다음번에는 진명여고 영어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여기에 좀 더 비중을 두어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머릿속에 각인시켜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도움 드리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오케이,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평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난이도는 중 정도라고 할 수 있어요. 분명 진명여자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 자체는 객관적으로 높은 시험이에요. 높게 나와요. 어렵게 나와요.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중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요. 진명여자고등학교의 지난 역대 시험에 비하면은 그래도 그냥 너무 쉽지도 않게 너무 어렵지도 않게 나왔다라는 의미에서 중인 거예요. 목동권에서는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렇지만 진명여자 고등학교의 역대 시험 난이도에 비하면 그냥 보통 정도로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듣기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만약에 대비가 제대로 안 되셨으면 의외로 복병이었을 거예요. 특히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들려줌에도 불구하고 선택지 길이가 너무 길어서 내용 숙지가 충분히 안 된 친구들은 많이 당황했을 거고 감점이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받아적기 같은 경우에도 5에서 6단어를 연달아서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답형 1번에 1번 그러니까 맨 첫 번째 나왔던 서답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받아적기에서 꽤나 생소한 단어들을 받아적게 써가지고 난이도를 좀 높였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번 시험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 여기 요 포인트 여러분들 집중해 주셔야 돼요. 자, 지문 변형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변형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바로 생성형 AI를 이제 학교 선생님들께서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원래 지문 딸딸딸 외우면 돼 라고 했던 전략들이 다 무너졌어요. 지금 오늘 요번 올해 시험을 토대로 여러분들 확실하게 학교 선생님들께서 시그널을 주고 계시는 게 뭐냐면 암기 지향해라. 암기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 주시고 있는 거예요. 암기 대신에 딱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문장 그리고 다양한 어휘가 나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본 실력을 키워라 라고 하는 확실한 시그널을 제시해 주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번 시험에서 올해 시험부터. 그리고 독해 같은 경우에는요. 매력적인 선택지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많은 친구들이 막 여기 1번이야, 4번이야. 왜냐면 1번, 4번이 너무 매력적이거든. 여기서 둘 중에 하나를 소거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좀 난이도가 좀 어렵게 다가왔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번에 서술형은요 굉장히 평이하게 나왔어요. 서술형 영작이 좀 어렵게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체감 난이도를 높이는 건데 서술형 난이도를 낮게 했다는 건 다시 한번 여기 있는 거 암기 지향해라라고 하는 시그널을 다시 한번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요, 뭐 암기 딸딸딸 해서 시험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전제들, 이런 것들 다 무너졌어요. 기본적인 실력. 즉, 전범위어법과 그 다음에 어휘 실력,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선택지 소거할 수 있는 독해 능력까지 갖추어야, 사고력까지 갖춰야 내신도 잘 볼 수 있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마인드 세팅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해서 자, 1등급 컷을 요번에 예상해 보면요. 저는 한
두 개 정도 틀리거나 아니면 두 개 반 정도 틀렸을 경우 약 93.2점 정도일 경우에는 1등급 받을 확률은 한 90% 정도 된다고 보아요. 그렇지만 조금 더 만약에 감점 요인이 더 많았다라고 하면은 한 90점 정도까지는 저는 확률이 반반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 밑에 점수 같은 경우에는 기말고사를 열심히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중요 문항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되겠네, 어떤 것에 포커싱을 맞춰서 진명여고 내신에 대비하면 되겠네 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진명여고의 시그니처죠, 바로 듣기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요번에 나왔던 듣기 중에서 제가 4번, 6번을 가지고 왔는데요. 왜 4번, 6번을 가지고 왔냐라고 하면 대화를 듣고 일치하지 않는 것끼리 짝지은 것은 또는 일치하지 않는 것의 개수를 고르시오라고 해서 만약에 충분히 이 듣기 스크립트에 대해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100% 감점입니다. 왜냐면은 일단 시험 보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 여러분들한테 압박으로 작용하는 상황이에요. 그 와중에 요거 딱 한 번만 들려주는 상황도 더 여러분한테 압박감을 주는 요인이 되겠죠. 그 와중에 어때요? 선택지 길이가 길고 개수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당혹할 수 있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스크립트를 달달달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어야 되고, 심지어 어느 정도 급까지 와줘야 되냐면 첫 페이지, 듣기 페이지 같은 경우는 듣기가 나오기도 전에, 그러니까 듣기 음원이 나오기 전에 풀 수 있을 정도여야 돼요. 자, 그리고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거 난이도 굉장히 낮게 나온 편에 속한 거예요. 제가 작년 문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작년 문제예요. 작년 1학기 기말고사 7번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당연히 1학년 문제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요거 보시면요, 지금 마찬가지로 다음을 듣고 이거 한 번 들려주는 거예요. 받아 적기가 아니니까. 한 번 듣고 일치하지 않는 것에 여러분들, 심지어 이거는 짝지으라는 것도 아니고 개수를 고르래. 그쵸? 굉장히 살벌하죠. 게다가 이 길이 보세요. 선택지 길이. 이거 뭐야? 여러분들 보고 이거 그냥 스크립트 완전 숙지하라 이거예요. 이거는 이거 듣고 풀고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원어민도 틀릴 거예요. 그쵸? 그래서 스크립트 완전 숙지해야 이런 문제 풀 수 있을 거고,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 이런 난이도까지 올릴 수 있으니까 제대로 대비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듣기인데 이번에는 서답형, 딕테이션 파트죠. 다행히 이거는 두 번 들려줍니다. 근데 요번 서답형 1번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 중에서 2번은 평이하게 나왔는데 1번이 좀 어렵게 나왔어요. 왜냐면은 지금 무인, 공중, 기계, 무인, 공중, 수송기 이런 의미에서 unmanned aerial vehicles라는 표현이 나왔죠. 이런 표현들 같은 경우에 unmanned 잘 쓰이지 않는 표현, aerial 공중의 요것도, 그리고 vehicle에다가 여기 s까지 붙이는 이런 센스도 중요하거든요. 이런 모든 거를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평소에 딕테이션 연습을 꾸준히 했어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포인트를 하나 느낄 수 있는 거 뭐냐면, 여기 1번이든 괄호 1번, 괄호 2번이든 새끼 문항 다 보시면은 딕테이션은 어때요? 5에서 6단어를 쓰는 정도를 여러분한테 요구를 하기 때문에 딕테이션 연습을 할 때도 요 5, 6단어 정도의 단어를 완성시키는 그런 수준으로 공부를 꾸준히, 훈련을 꾸준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기였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독해, 문법 파트 가보도록 할 건데요. 자, 처음 이제 듣기 끝나자마자 나오는 문제가 이 8번 문제예요. 자, 이거 듣기 문제와 마찬가지로 독해에서의 진명여고 시그니처죠. 개수 고르기.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선택지가 봐봐요. A, B, C, D, E, F, G라고 해서 총 선택지가 7개입니다. 자, 이 선택지 7개 중에서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에 더 잔인한 건 뭐야? 짝 고르는 것도 아니고 개수를 고르는 거예요.
자, 이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진명 여부 같은 경우는 1학년이든 2학년이든 지금 지문 범위가 엄청나게 많아요. 40개에서 50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여러분들한테 그 지문을 털어버리는 거야. 지문을 털기 위해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공부한 시험 범위 내에서 지문을 많이 넣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 어디에 배치돼 있든지 간에, 맨 처음에 배치됐든지 간에, 중간에 배치됐든지 간에 상관없이 맨 나중에 푸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푸는 거예요. 일단 이거 전략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한번 좀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요 A와 B에 대해서 원문에서 얼마만큼 변형을 시켜서 실제 시험에 출제됐는지 지금 한번 감상 타임 가질게요. 이때 여러분들 퍼즈 눌러주시고 한번 여기 있는 원문과 실제 시험에 나온 지문을 한번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달라졌는지. 자, 읽으셨죠? 자,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어요. 왜냐면 그냥 거의 90% 이상 변형되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거 생성형 AI로 만든 거야. 생성형 AI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패러프레이즈가 이루어졌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내용은 변하지 않았어. 다만 표현이 변했을 뿐인 거예요. 표현에서 수정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그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건요. 딱 한 개이면서 반의어가 와서 틀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다 맞는 말, 지금 전부 다 맞게끔 패러프레이즈가 되었고 B번 같은 경우도 완전히 패러프레이즈 됐지만 지금 여기 increases가 아니라 decreases가 왔어야 됐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이 increases를 decreases로만 바꾸면요. 완전 맞는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8번 진명여자고등학교 시그니처 문제 낱말의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의 개수를 모두 고르시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맨 마지막에 푼다. 아껴뒀다가 맨 마지막에 푼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내용 자체는 변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 글을 읽어 내려가면서 아 이거 어떤 내용에서 생성형 AI로 변형되었겠구나라는 거 인식을 하고 그 내용을 따라서 읽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어차피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딱 한 개고 반이어로 변형시킨 거기 때문에 그거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 전략 꼭 유념해 주세요. 그럼 이제 독해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3번 밑줄 친 assembling a complex puzzle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 이 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유적인 표현으로 복잡한 퍼즐을 모으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복잡한 퍼즐을 모은다라는 것은 여기 2번 선택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있는 경험들을 통합된 하나의 전체로 점점 더 점차적으로 통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봐서 2번이라고 봐줘야 되는 거죠. 근데 5번이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로 나왔어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명여자고등학교 영어시험 같은 경우에 독해 파트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하나가 나오는데 5번 보시면 지금 어떠한 회복 탄력성을 만드는 것, 훈련시키는 것, 육성시키는 것. 근데 뭐 하기 위한 회복 탄력성인지 볼게요. 어떠한 경험을 견뎌내기 위한 회복 탄력성인 거예요. 또 그게 어떤 경험이냐면 지금 즉각적인 의미를 결여하고 있는 경험을 견디는 회복 탄력성을 육성시키는 것. 뭐 어떻게 보면 5번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컴플렉스 퍼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직접 지금 당장 이 경험이 어떤 경험인지는 몰라도 전체적으로 조각조각 전체 조각을 맞춰보면 아 이런 의미였구나라고 해서 좀 나중에 그 의미를 알게 된다라는 거잖아.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걸. 그렇게 생각하면 뭔가 immediate meaning을 결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어떤 경험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것. 그럼 이 경험이 뭐예요? 지금 안 좋다라는 의미인 거잖아.
그리고 여기 resilience 무슨 회복 탄력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여기는 experience가 좀 안 좋은 거로 지금 여기서 이 선택지 5번 선택지 안에서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드시 개별적인 우리가 맞닥뜨리는 개별적인 경험이 무조건 안 좋은 경험이라고 단정하지 않아요. 굉장히 뉴트럴한 경험으로 여기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담백하게 개별적인 경험을 지금 전체로서 조망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등장해야지 여기 우리가 겪는 경험에 대해서 안 좋다, 좋다라고 해서 지금 어떠한 판단, 가치 판단을 하는 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뉴트럴한 표현이 2번이 와줘야 되고 요런 고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런 스킬 같은 경우는 수능, 모의고사, 독해에서 요구되어지는 그런 스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 모의고사와 그 다음에 내신 간의 경계가 많이 허물어졌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진명여자고등학교 영어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뭐까지 틈틈이 해준다? 그쵸? 모의고사 공부도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이 모의고사에서 필요한 논리 있죠? 그런 논리 구조를 여러분들 체화시켜야 되겠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5번 어법 문제인데요. 자, 25번 보시면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진명여자고등학교가 어법 문제를 가지고 풀 때 더 이상 무작정 암기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아주 강한 시그널을 줍니다. 자, 왜 그런지 보도록 할게요. 이 지문의 출처는 지금 원문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인류가 불을 사용함으로써 얻게 된 이점과 관련된 지문이었어요. 자, 이 지문이 이렇게 변형되었는데요. 앞에 첫 문장, 두 문장을 빼고 나머지, 즉 90%가 완전 변형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아요. 주요 내용은 변하지 않아요. 다만 변하는 건 뭐예요? 표현이 완전 싹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법 문제를 푸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 없다? 암기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본 실력으로 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잠깐 여러분 일반 지금 일시정지하시고 오른쪽 원문이랑 왼쪽 실제 시험에 나온 지문이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 다른 게 훨씬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냥 다 다른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어주셔야 되냐면 요 4번 보시면 지금 화석과 관련된 증거는 suggest 뭐뭐를 보여주는데 that 이하라는 걸 보여줍니다. 지금 that은 접속사니까 새로운 주어 동사 나와야 되겠죠. 자, 이러한 의존은 근데 지금 부사구를 제껴주면 동사가 뭐예요? 여기 본동사가 와야 되겠죠? 근데 this dependence라고 하는 지금 주어가 나왔으니까 trace back 해서 스위치 잘 하니? 라는 문제예요. 여기 원문을 통해서는 절대 풀 수 없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명여고 어법 문제 같은 경우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 안에 전범위 어법 그냥 장착되어 있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서답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답형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있는 B를 채우라고 하는 영작 문제가 나왔어요. 원래 기존의 영작 문제 같은 경우 진명여고는 난이도가 살짝 높은 편에 속했어요. 그 다음에 암기도 좀 필요했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요번에 나온 시험 문제를 보면요. 난이도가 대폭 낮아졌습니다. 게다가 지금 여기 보시면 were 또는 was처럼 애당초 동사를 직접 변형해서 제시까지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실제 체감 난이도를 높이는 게 뭐냐면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형으로 나온 동사를 지금 직접 변형시켜야 되는 것. 그러니까 과거 시제라든지 아니면은 태를 고려해서 변형시키는 거 굉장히 어렵죠. 근데 그 난이도를 확 낮춰준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정답이 우리 친구가 잘 써준 것처럼 여기서 정답은 뭐였냐면 It was likely that
they were in error 였거든요. 그래서 가주어, 그 다음에 진주어, 구문을 활용하는 되게 간단한 문제였어요. 심지어 여기 was랑 were를 애당초 갖다 주면서 여러분들한테 체감 난이도를 확 낮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영작 난이도를 낮춘 건 또 하나의 무슨 시그널이냐면, 자, 암기 제발 하지 마, 암기하지 마 라는 암기 지향이고, 그다음에 가주어, 진주어 잘 활용할 수 있지? 자, 이런 기본적인 전범위 어법, 그 다음에 영작 실력 꼭 갖춰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한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아셨죠?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 중요 문항까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 영상을 마치면서 여러분들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진명여자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한테. 일단 우리 기말고사 잘 보려면, 자, 일단 어떻게 해야 된다? 자, 듣기부터 갈게요. 듣기는 듣지 않고도 풀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해야 돼요. 즉, 스크립트를 완전히 숙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치, 불일치, 개수 고르는 문제를 그래야 맞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지문 변형이 이제 생성형 AI로 어마어마하게 바뀌어요. 거의 90% 이상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작정, 무조건 암기할 수 있는 시대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냥 끝났다라고 봐주면 돼. 물론 중요 구문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해줘야 되겠지. 그치만 그거를 무작정 암기한다? 더 이상 효율성, 효용성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력적인 선택지를 소구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요. 그러려면은 수능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내신 기간이라 하더라도 틈틈이 훈련을 해줘야 돼요. 내가 혹시나 요 글 안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을 벗어나서 나만의 상상을 하는 것은 아닌지, 좀 과한 상상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요런 거를 직접 통제할 수 있을 정도로 수능 모의고사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사고방식을 체화시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진명여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더욱더 기본기, 즉 어휘어법을 더 중요하게 평가할 거예요. 근데 이 어휘어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요 지문 안에, 그러니까 시험 범위 안에 있는 지문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봤죠? 90% 이상 변형해서 내는 것, 그러니까 그거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충분한 어휘,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고2 어휘 정도까지는 충분히 공부해 주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게다가 어법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변형돼서 나올지 모르니까 전범위어법을 꼭 숙달해야 되겠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까지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기말고사 때는 중간고사 때의 교훈을 발판 삼아서 더 나은 결과가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